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0만원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400만원 인출하고 3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루 목표 수익을 8만원 정도로 목표 수익을 낮췄습니다. 하루에 8만원만 벌자. 시급 만원 계산해서 하루 8시간 대충 뭐 이런 식으로 8만원만 벌자, 8만원 이상만 벌면 된다, 이런 편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마인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 좋게 7만원 벌었고요. 잔액은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울렁울렁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 보고 벌더라도 조금 벌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또 좋은 정보 있으시면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보는 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처 못 보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그냥 뉴스 나오는 거를 바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 기록했을 그런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더 좋은 어떤 정보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옮겨주시면, 혹은 좋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붙여주시면 제가 등록해 놓고 괜찮은 종목이면 직접 제가 매매를 하고 그 다음날 방송할 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해봤다는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지난밤에 미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지수 1.4%, 나스닥 1.6% 정도 빠졌는데요. 이 빠졌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미국 증시 볼게요. 유럽 증시 끝나고 나서 미 증시가 계속 이렇게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가면서 계속 흘러내렸는데요. 이제 모양으로 보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죠. 음봉이 나와가지고 이 또 급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양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 끝나고 나온 뉴스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 5분봉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네요.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들어올리다가 쭉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하락하다가 이걸 장 후반으로 가면서 들어올려가지고 거의 뭐 보합권까지 끌어올렸고요. 거래소 지수는 조금 더 강했습니다. 한 0.5% 정도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내 증시가 좀 빠졌기 때문에, 먼저 하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미증시 하락을 선반영했다, 이런 의미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내 증시가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미증시가 빠졌던 이유가 코로나 재확산은 항상 있어 왔던 거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쪽의 뉴스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미증시 장중에.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대선 이전에 추가 부양책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구나, 이런 쪽으로 해석이 돼 가지고 추가 부양책이 당장 협상이 되지 않으면, 이제까지 증시가 올라갔던 게 추가 부양책 그거 믿고 지금 올라왔는데, 돈이 풀린다는 그 믿음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불발이 되게 되면 실망 매물로 해서 증시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상황이 됐는데, 장 끝나고 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시 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다시 대화를 했는데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이런 식의 또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양책이 어려울 것이다까지 해서 증시가 빠졌는데, 증시 빠지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 거래할 즈음에 이견이 너무 커서 협상 타결이 안 될 것이라고 나왔는데, 이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추가 부양책
그 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급선회를 해버려 가지고 미국 선물 지수가 한 플러스 0.6 정도로 장중에 그 흘러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증시의 어떤 모든 흐름은 그 추가 부양책 협상이 타결되느냐 아니냐 여기다가 지금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적으로 돌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그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이미 선반영해서 빠졌다 이런 의미로 해서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고 많이 이제 매매를 하는데요. 아래쪽에 전저점을 한번 찍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모양이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중의 특징주입니다. 이 투자원칙 바꾼 거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 오늘 나왔던 뉴스를 그냥 그 두서없이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녹십자 그 지금 혈장 치료 쪽으로 하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요.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해서 녹십자가 뉴스 보고 바로 이제 분봉으로 바꿔볼게요. 이 뉴스 보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급등하고 나서 밀리는 이 지점쯤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것도 그 들어갔다가 물릴 뻔했습니다. 짧게 보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제가 녹십자 매매했던 것은 23만 7,500원에 매수를 했어요. 23만 7,500원이니까 와 이거 진짜 뭐 먹은 것도 없네요. 이건 거의 뭐 본전에 팔았는 것 상황이네요. 23만 7,500원 들어갔다가 23만 7,500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수익이 났었거든요. 23만 체결된 걸 봐야 되죠. 23만 7,500원 여기에서 23만 7,500원이니까 23만 7,500원이 체결이 되나요? 여기쯤에서 잡았는데 23만 7,500원 요게 여기까지 내려왔었는가 보네요. 여하튼 여기서 잡았다가 그 다음에 그 24만 8천원에 팔았습니다. 24만 8천원이니까 24만 8천원이니까 여기 그 올라가려고 하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 같아서 요 지점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아서 짧게 그냥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팔아버린 이유는 이게 혈장치료제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대량 생산이나 이런 쪽까지 아직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그 낸드 프레시 메모리 쪽을 인수를 하는 1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인수계약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잠시 거래 정지됐다가 재거래되면서 여기였던 것 같아요. 하락에 오렸습니다. 이 재료에. 그래서 랜드 플래시 인수한다 이게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었던가 봐요. 시장 반응은. 그래서 아마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아먹었겠죠. 대충 그렇게 해서 밀리는 모습은 나왔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랜드 플래시 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당장 그걸 수익으로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회의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장중에 마스크 수출 제한을 폐지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에 좀 반응을 했었습니다. 마스크가 그동안 국내에 마스크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출 제한 품목으로 잡혔었는데 이제 국내 마스크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제 그 공급이 되다 보니까 수출 제한했던 부분을 풀어줬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으로 움직인 게 웰크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 하면 가장 그 중심되는 회사가 웰크론입니다. 보시면 일봉이고요. 분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이만큼 오르고 있었던 걸로 봐서 움직이고 있다가 아니면 제가 뉴스를 늦게 봤나요? 저는 이쯤에서 여기쯤에서 봤었습니다. 그 급등하길래 웰크론이 한 2% 3%까지 올라갔었어요. 급등하길래 뉴스를 불이 났게 찾아보니까 그
제한 폐지됐다는 뉴스 나오면서 올라갔었고요. 여기쯤에서 발견했는데 강했던 게 웰크론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 KM이라는 종목이 뒤를 따라갔고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웰크론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KM 그리고 나서 그 휴지 관련주인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들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후반으로 가면서 뒤로 밀려가지고 큰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저는 매수하지 않은 이유가 이 마스크 공 푼다고 해서 이게 뭐 수출해가지고 큰 돈이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이거는 그 단가가 별로 안 비싸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벌써 한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많이 팔린 상태, 그 공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메리트가 있겠느냐, 뭐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그 월성 1호기 감사 보고서 발표가 2시에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저도 한 종목 들어갔다가 거의 본전에 팔고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성 파워텍하고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이건, 월성 1호기가 지금 이제 오래돼가지고, 노후가 돼가지고, 철가는 쪽으로 판결이 결론이 났는데 정부에서 지금 탈원전 정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원전을 폐기시키는 게 급하게 그냥 졸속으로 처리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만약에 감사 이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아직 쓸만한데 정부에서 너무 졸속으로 처리해서 폐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아직 쓸만하다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면 월성 1호기가 원전이 다시 재가동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보성파워텍하고 두산중공업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월성 1호기가 폐기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되면 이 우진이라는 종목이 자회사가 방사능 관련한 어떤 이런 부분을 소독하고 하는 이런 쪽에 자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개념으로 우진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결론은 무승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감사보고서 내용을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걸 절필 들어보니까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를 폐지하는 절차상에는 좀 문제가 있었는 것 같다. 근데 월성 1호기를 폐기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부분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정쩡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를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고 폐기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찬찬히 잘 따져봐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뭐 양쪽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마 둘 다 내려왔을 거예요. 뉴스 나오고 나서 보시면 2시에 뉴스 나왔으니까요. 여기죠. 뉴스 나오면서 처음에는 졸속으로 뭐 처리된 이런 쪽 멘트가 나오니까 월성 1호기가 살아나는갑다 싶어가지고 매수 쪽에 올라갔는데 다시 가만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 권한이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다시 쭉 밀려가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 하락해 버렸고요. 두산중공업도 원전 엔진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덜 올리려고 그러다가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 우진도 이게 뭐 완전 철가는 게 아니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온 이런 쪽으로 어정쩡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어제 방송할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27일날 결정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20일이니까요. 이게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27일날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된 물이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해갖고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니까 이게 양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이게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나누면 방사능이 다 날아가고 나면 이제 방사능 수치가 낮아지면 방류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이걸 보관하려니까 빗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게 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본에서 좀 무리해서라도 전 세계에 좀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시키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의 절반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방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희석시켜서 내보내는 방법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방류를 하든 안 하든 이달 27일날 결정이 날 건데 그때까지는 그 부분이 방류를 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게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뿌려주게 되면 생선 같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당장 우리도 집집에서 고등어 사 먹으려고 그러면
이 원양어선에서 잡은 건 모르겠지만 근에서 잡은 거는 왠지 안 먹고 싶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반대급부로 이제 CJ 시푸드 이제 어묵 같은 거나 뭐 이런 쪽 간편식 이런 쪽이죠. 그다음 사조 시푸드 이런 종목들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사람이 생선을 못 먹으면 대체해서 뭐 어묵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할 때 CJ 시푸드가 가장 대장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제가 이치 한 불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매매하면서 CJ 시푸드를 그 매매를 실제로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줄까지 꺼놨습니다. 어디에서 잡고 어디에서 팔고 할까 싶어서 줄을 껐는데요. 대충 그 느낌에 한 5,000원 정도 오니까 덜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한 5,200원 정도 이 정도 선 그러니까 5,130원 정도 오니까 두드려 맞고 내려오다가 이거 뚫고 나서부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상당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그 좀 세력들이 작정하고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제가 매매했던 것은 CJ 시푸드를 5,010원, 뭐 5,020원, 뭐 50원 뭐 이런 식으로 5,000원대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5,190원에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기쯤에서 사고 올라가면 여기쯤에서 팔고 다시 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여기서 수익이 조금 났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7만원 벌은 수익의 대다수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조 시푸드가 그 누가 대장인지 상당히 고민했어요. 제가 일봉 띄워놓고 이 고민해보면서 사조 시푸드는 주봉으로 보니까 앞쪽에 이 매물대가 좀 있어서 위로 뚫고 올라가기 좀 벅차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사조 시푸드가 CJ 시푸드가 주봉 보면 거의 다 뻗겨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만 넘기면 최고점 돌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 위에 매물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강하게 올라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에 많은 물량을 다 소화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쭉쭉 날아가기가 좀 벅찹니다. 근데 CJ 시푸드는 월봉으로 봤을 때 거의 그 저항대를 다 뚫었기 때문에 재료만 맞아진다면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대장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장 끝날 때 돼가지고 이 사조 시푸드가 이게 15% 정도로 대장처럼 막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 대장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밑으로 두르륵 떨어지면서 물량을 이 매물에 있던 물량들이 던지면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도 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대장으로 생각했던 CJ 시푸드는 시간에서 견조하게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안 밀리고. 그래서 CJ 시푸드가 대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매매하면서 조금 수익이 났었고요. 그 다음 오늘 그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던 그 이츠 한불 이 종목을 여기서 팔아버렸습니다. 550원에. 그 계속 버텼다가 여기 와서 팔아버렸는데 팔고 나니까 쫙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계속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광군제 그 중국 수요 이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잡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품 관련 중에 이치한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린 건 놔버린 건 조금 실수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깝게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이 올라버려 가지고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지막에 그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길래 종가의 동아화성을 매수를 했습니다. 맨 끝부분에 이거 매수한 이유는 동아성이 그 수소 엔진 관련해서 정부 정책 나왔을 때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밀렸다가 양봉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소 엔진 쪽에 재료도 살아있고 그 다음 GM에서 전기차 대량 뭐 생산 계획을 오늘 저녁에 발표한다니까 미증시 때 발표하면 거기에 좀 재료가 묻으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올라가다가 눌리고 나서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내일
그 시세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냥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뉴스에 나오는 종목들 대다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단기로 그냥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종목들은 왜 상한가 들어갔는지, 뭐 파워 로직스 같은 종목은 실적 개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얘 워낙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발견했을 때 벌써 한 26, 7% 돼버려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이건 계속 등록해 가지고 제가 여기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 뉴스 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나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장 끝나고 나서 이유를 찾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력으로 뭐 수익을 많이 못 올리더라도 보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이런 자료들이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모인 거는 별거 아니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모으면 종목들에 대한 뉴스들을 다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모아 나갈 테니까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셨다가 적정한 타이밍에 그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파워로직스라든가 그다음 웰크론 한텍 이런 종목들 상한가 들어간 이유를 찾아보고 여기다가 등록해서 내일 방송할 때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뭐 느낌대로 충동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종목들을 추적해 가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CJ 시푸드 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 화성하고요. 그 다음 이차한불은 내일 아침에 시세 봐서 괜찮다 싶으면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팔아버린 게 상당히 아까워서 너무 성급하게 팔아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제가 수익으로 뭔가를 못 해드리더라도 자료라도 정리 잘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 보면 그래도 그날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리하는 잘했다. 그러니까 시험 치면 성적은 안 나오는데 노트 필긴 잘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차곡차곡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서 제가 파악하지 못한 좋은 재료들이나 좋은 종목 뭐 이런 뉴스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장 끝나고 댓글 보고 그 종목을 띄워놓고 정리해서 그 다음날 방송할 때 여기다가 등록해서 설명드리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제가 직접 매매를 해보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격려와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붙여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